자, 김종인 대표 그동안 정말 주가를 올리다가 지난 한 2, 3주 사이에 좀 힘이 빠지는 듯한데 그러나 자신의 주특기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대표 모습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역시 오늘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병원 다녀왔다면서요? 예. 네. 아무래도 77세의 나이기 때문에 이제 유세를 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목이 지금 인후두염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 유세 현장 중간에 병원에 들려서 인후두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나와서 네. 그래도 유세 현장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네, 저렇게 저 가면 이비인후과 가면 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비나 그렇죠. 코에 불어넣는 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유세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후두염을 앓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 이제 77세, 76세의 고령인데 춤도 춰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정말 이제 정치인들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온갖 것 다 해야 되죠. 이게 감성 정치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유권자들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네. 77세지만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춤도 추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복 입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만 보던 사람이 아 저렇게 나랑 비슷한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네. 이름으로써 이제 지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병원에 갔다 온 모습도 이제 사진으로 잠깐 보였는데요.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성 정치의 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네. 몸이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걸 뭐 말로 설명하지 않고 화면 몇 컷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뭐 선거 전략상 이렇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엄한 표정의 김종인 대표 이제는 기호 2번을 뜻하는 V자를 그리면서 이게 팔을 흔드는 거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역시 선거는 사람을 좀 뛰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매일 오늘- 하다 보니까 많이 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하는데 김종인 대표 낯선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김종인 대표의 진짜 캐릭터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떤 사전 투표를 장면입니까? 하면 저렇게 이제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네. 사전 투표 용지를 받아서 들어가서 기표를 한 뒤에 나와서 이제 투표함에 넣지 않습니까? 저게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필요합니다. 연출이 좀 필요한 거죠. 나와서 네. 사진을 보고 카메라 앞에서 잠깐 김치 하고 넣어야 되는데 쑥 넣었습니다. 아이고. 듣고 나니까 지금 카메라 기다리더니 이러는데 본인은 정작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박원순 변호사 바로 역시 저거죠. 프로입니다. 네, 바로 저거죠. 그것도 부인 대동하고 와서 딱 넣지 않습니까? 네.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런 장면을 거치는데 오늘 김종인 대표는 부자지에 저걸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니죠. 1988년도에 지역구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포즈.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고, 좀 허례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가 보네요. 예. 프로 정치인이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 네. 상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 경제 이슈를 놓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삼성의 광주 유치 이 문제로 좀 역풍이 좀 불고 있거든요. 역시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님 아시면 그동안 경제민주화 또 재벌 대항마라는 아이콘을 쌓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재벌에까지 손을 내밀게 됐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벌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네.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저기에 이제 광주에서 양양자 후보가 네. 삼성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공약 중에 보면은 삼성의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김종인 대표가 가가지고 삼성의 미래차 투자 유치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저걸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삼성이 거기에 어떤 자기들이 거기에 공장을 지었을 때 네. 뭔가 이득이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과연 하겠습니까? 네. 정부 여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마당인데
그걸 가지고 과거처럼 뭐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정당이 추진하면은 반드시 재벌이 가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선거용의 공약이지만 재벌의 사전에 동의 없이 그냥 하는 것 자체도 네. 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비판을 했지만 더민주 쪽에서도 이제 불편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윤장현 광주시장 네. 결국 더민주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서 첨예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삼성이 이를 부인하고 난감한 입장을 표시하는 등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윤장현 광주시장이 안철수의 대표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재 소속은 탈당하지 않고 더민주 소속이거든요. 이 더민주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 너무 성급한 공약이었다는 것, 이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나갈지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사무총장, 국회의장, 네. 이게 당내 또는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빈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는데 네. 이건 삼성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을 걸고 넘어지니까 네. 삼성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광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아니 상무 출신이 그런 미래차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이재용 부회장도 아닌데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그 실없는 웃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무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직함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삼성전자에는 임원이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권에 들어가지 그리고 않습니다만 상무는 임원 가장 처음 들어가면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의사 결정을 야당의 총선 공약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는 세계에 있는 해외 주주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깜짝 놀랄 일이죠.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네. 삼성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저렇게 해버리면 결국 야당의 공약에 그냥 부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궁금한 것이요. 김종인 대표가 경제 민주화 공약도 가장 최전선에서 얘기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경제 운영도 해봤고 노태우 정부 때 경제 수석이라면 경제 운영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해본 분인데 왜 한 겁니까? 그거 참 궁금합니다. 다 알 텐데. 아 그런 공약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질적인 네. 뭔가 이제 가시적인 그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된다. 이런 그 주변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큰 검토 없이 네. 깊은 고민 없이 저렇게 이제 쉽게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네. 더 큰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본인만의 생각으로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당의 이제 전략팀, 정책팀 다 같이 의견을 모은 결과 광주 민심을 반영할 때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총선 전 또는 후에 이 삼성 공약을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당의 운영, 정책, 공약에 대한 약속 뭐 굉장히 종합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